자, 그러면 노마법의 부활과 이제 교회법을 볼게요. 중세시대 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교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운영 국가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상법 같은데, 도시에서 이제 주로 이제 도시 자체에 법이 있죠. 민법과 상법 중심에. 자, 그래서 이런 국가법, 교회법 이런 것들이 노마법에 이제 점점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요. 먼저 노마법 부활 배경이 쭉 나오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중세시대 때 안정과 더불어 이제, 뭐냐면, 무질서 사태를 탈피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삼국 도시의 발달, 이런 걸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세 이탈리아에 이제 전해진 유스티아누 법전 있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별로 없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그 사본이 나중에 발견돼요. 그래서 노마법 부활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1세기 이후부터는 노마법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레니우스는 노마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합한 전체로서 설명하고자 했다. 그에 의한 노마법 강의를 듣고자 유럽 각지의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이후 본류노에서는 중세 유럽의 법학 연구의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노마법은 주권의 개념과 더불어 입법권을 가진 공공 권력체로서의 국가와 정부의 개념을 유럽 사회에 도입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때 입법권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 권력체는 뭘까요? 대표적인 민회죠, 민회. 이 민회, 뭐 민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나중에 잊혀졌던 이 노마법이 이제 이렇게 해서 중세인들에게 이제 영향을 줬고요. 이보다 좀 늦게 볼로나 수도사인 그라티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의 재판 기준이 되는 종교의 교리와 그리고 교황의 훈령 등 교활법의 방대한 테스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이게 이제 뭐냐면 그라티우누스 법률식이에요. 이거 좀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요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에 한번 시험 나왔어. 언급됐었어요. 그라티우누스 법률식. 자, 그 다음에 이 교회법 같은 게 있었다는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교회법은 교회가 간장하고 성직자 교회 제사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취급하고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일반 속인 또는 교회 신자였기 때문에 결혼, 집창금, 유언, 계약의 집행, 서약, 빈민규제, 교육 이단, 이자 등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있어서 이런 체계적인 법정은 현실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말이 교회법이지 이게 교회와 관련된 것만 다룰 수 있다고 하지,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 신앙이 모든 생활에 작용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간장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샬리아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이슬람법이.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없지만 이런 교회법도 노마법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교회법을 이제 얘기했고, 중세 문화는 뭐 그렇게 볼 건 없어요. 여기에서. 여기 중세 문화는 라틴어하고 서고 이렇게 있는데, 라틴어는 그 당시에 중세 국제어였었던 거고, 서고는 그 지방의 언어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중요시 영어도 일종의 잉글랜드 언어죠. 예, 이런 식으로 서구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세 문화는 이렇게 라틴어 문화하고 소고 문학 두 개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라틴어 문학 같은 경우에는 별로 진짜 볼 거 없어요. 그냥 재미가 없어. 이거는 뭐가 재밌냐면 소고 문학이 재밌죠. 그래서 이제 이 중세 문화의 소고 문학인데, 주로 새로운 역사 무대에 등장한 게르만족의 원시적이고 야생적인 정신을 풀어 영웅서사시와 성숙한 봉건사의 기사도와 사랑을 지급한 기사 문화 등이 대표적인 거다. 자,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 보면 이제 베이로프라는 어느 영웅 서사시와 그 다음에 리베룬가의 노래라고 이제 있는데, 요거는 13세기 때 완성된 걸 보이는데, 이건 중세 초기의 게르만족 때 아직 그 원시적으로 야생적인 성격을 상실하지 않았던 시대의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쭉 있는데, 요 리베룬가의 노래는 나중에 누구한테 큰 영향을 주냐면 시틀러 있죠. 시틀러가 되게 좋아했다고요. 네. 시틀러가 은근히 음악과 미술을 되게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음악 미술 하면 좋아하면 막 평화적이고 인간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음악과 미술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파괴적인 분도 많아. 그래서 이것도 편견이야. 예. 자, 하여튼 이 니베농글 노래를 이제 그 당시 이제 시틀러가 정치적으로 이용했어요. 나중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두 번째 단락을 이제 보면 12세기 때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서사시와 관련돼서 자, 남프랑스의 프랑박스 지방에 뚜르파두르라는 뚜르파두르는 특정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건 시인의 무리예요. 서정시를 하는 시인의 무리로서 이들은 고귀한 그 신분을 포함한 기사 출신도 많았고 생업을 시작으로 하는 유능한 시인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고귀한 신분의 여성에 대한 기사들의 낭만적 사랑을 노래를 불렀고 12세기 때 중엽에 절정을 이뤘다.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뚜루파두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또 독일에서는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미넨지그가 있어요. 미넨지그도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랑의 서장 시인이 출연되었다. 그들의 시는 처음에 낭만적이고 참신하고 생기가 가득 차 있었으나 점차 유행화되고 생기가 잃었다. 그래서 프랑스하고 그 당시 독일의 서장 시인 집단들 뚜루파두르와 미넨지그 예전에 이제 그 고딩 양식하고 연관돼서 나왔어요. 12세기 때 유행했던 것들이 뭐냐 물어봤을 때 같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무은시인데 무은시는 기사들 사랑이 아니라 그들 용맹, 주군의 충성을 이제 대상으로 한 건데 예전에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그 유명한 로랑의 노래 있죠. 로랑의 노래. 예. 그래서 로랑이 불의의 북병을 만나서 용감하게 싸워서 전사하면서 주역 부대를 구한 로랑의 노래가 있는데 요때 불의의 복병이라는 것은 주체가 여기는 이슬람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슬람이 아니라 역사적 실체는 뭐죠? 바스크인이에요. 바스크인. 같은 기독교 계통이. 자,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의 원정 과정을 합리화시켰죠. 일종의 성전을 모살냈잖아요. 그래서 사르만 원정을 그렇지만 사르만 원정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역토학대야. 네. 자, 그래서 요와 관련된 시험 문제 나왔고, 자, 그래서 이날 무언시의 추천은 안정된 봉건사의 귀족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대한 요구였다. 그들은 저택이나 성에 기나긴 저녁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8년 시인을 활용했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시를 읊어주는 삶이죠. 자,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자, 그래서 트루파도라고 부르는 북부 프랑스의 8년 시인들 여러 가지 소재로 이야기를 꾸몄지만 그들 중에 가장 즐기고 또한 전유도의 공통된 소재가 됐던 것은 켈튼족의 출신이었던 전설상의 아더왕가 그의 원탁 기사와 관련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12세기 때 기사 문화 같은 것이 발달됐다. 그 아더왕 얘기는 되게 유명하죠. 그 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예전에 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그 켈튼족 문화 중에 고트프리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트프리트의 트리스타와 이졸다라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이게 영가 사랑에 관련된 얘기인데 비극적으로 끝난 건데 뭐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겠지만 제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이제 둘이 연인이 헤어질 때 내가 돌아올 때 뭐 죽었을 때 뭐 걸리고 뭐 걸렸었는데 잠입하게 해서 연인이 죽었다 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타와 그 이졸다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오답으로 나왔어요. 객관식 기출 문제.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켈튼족의 영가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쭉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자, 중세시대 역사 소설은 볼 거 없어요, 진짜. 예, 그냥 넘어가면 돼요. 예. 중세시대 미술은 되게 이 중세 미술 특징이 뭐냐면, 교회 건축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도 마찬가지 미술이 어디에 종속돼 있어요? 건축이 다 신에 종속돼 있어. 그러니까 개인을 드러내지 않아. 그래서 중세시대 때 작품이라든지 조각상이라든지 그다음 교회 건축물은 누가 만든지 잘 몰라요. 왜? 신이 만들었는데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만든 것뿐이지 실제 신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 근데 나중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어떤 작품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뭐 조각상, 건축물 누가 건축가고 다 드러나있죠. 예.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뭐냐면 신에 다 예속돼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몰라. 근데 다만 이제 그 건축 양식 이런 특징들은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중세 미술은 이제 교회 중심이었고요. 그래서 요 관련되는 것이 노마레스크 양식, 뭐 고딩 양식 이런 것들인데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요건 좀 파악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이 관련돼 갖고. 자, 여기 중세 건축 양식부터 볼게요. 처음에 이제 초창기 때는 로마 말기 때부터 해서 초창기 양식은 바실리카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 공화당을 모방한 바실리카 양식이고
그래서 이제 이따가 9세기에서 11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루마네스크 양식이 등장하죠. 루마네스크 양식. 9세기, 11세기. 루마네스크 양식은 그때 당시에 불렸던 명칭은 아니고요. 19세기 초에 이제 그 고고학자였던 샤를드 제르비라는 사람이 이제 중세 유럽의 건축을 연구하면서 사용했던 건데, 이 양식을 왜 그런 식으로 이제 불렀냐면, 고딕 건축의 양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전의 양식, 고딕 건축 이전의 양식의 특징 영역은 그 로마식의 둥근 아치예요. 우리가 로마 생각하면 그 아치형 양식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에트리안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아치를 유지하고 로마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로마네스크, 그래서 노마레스크, 로마와 비슷한 양식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특징을 보면 중세 초기의 문화와 로마 문화가 혼합됐다. 그래서 가두기적인 어떤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장방의 바실리카 양식부터 라틴 십자가형으로 이제 전환이 됐고, 여기 보면 십자가형으로 딱 돼 있죠. 이렇게.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두꺼운 벽이 필요했기 때문에 창문도 클 수 없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이게 아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치인데 되게 뭐냐면 그 기둥이 지붕이 되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하중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치형으로 이제 하고 벽도 되게 두껍게 만들었어. 벽이 두꺼우면 창문을 잘 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햇빛이 잘 안 들어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마치 어둠컴컴한 이제 교회 내부 양식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어둠컴컴한. 근데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신학 어떤 그 폭을 문제에서 그 뭐냐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딱 어둠컴컴한 게 딱 나오면 신자들이 거기에 들어갈 때는 일단 쫄잖아요. 예. 아 신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 나름대로 이제 뭐냐 포교 효과가 있어.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신을 복종하게 만드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의 열주라는 것도 로마식 양식 중에 하나죠. 이렇게 쭉 기둥 그리스 로마 양식 특징이고 교차공고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제 그림을 이제 그리긴 좀 그렇고 나중에 제가 공룡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이미지자료를 첨부해 놓고요. 이거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등 아치 같은 걸 연결했다. 그래서 로마와 비슷한 양식을 띄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고딕 양식이죠. 예전 시험 문제 나올 때 고딕이에요. 이 고딕이라는 말은 고토족의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르네상스 시기 때 경멸의 의미로 야만족 같은 양식이라는 뜻으로 이제 고토족 양식 좀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그 여러 가지 명칭들 보면 되게 무시하는 말투들 자기 쓰더라고. 하여튼 그렇지만 이게 모양을 보시면 알겠죠. 건축 양식 보면 결코 무시할 수는 아니에요. 상당히 중세의 특유한 이제 독자적 양식인데, 자, 그 내용을 보면 봉건사의 안정, 그렇기 때문에 또 도시의 발달, 시민층의 경제력과 자부심, 교회 세계 지배가 상륙 등등인데, 특히 이제 봉건사회가 안정되고 이제 도시가 발달되면서 그 당시 시민들의 어떤 경제력이 향상이 됐어. 부르주아색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도시를 만들고 이제 하면 건축물 만들 때 제일 먼저 만든 중요한 건축물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 당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재산들을 이제 기부하고 건축을 하고 그리고 제일 뭐냐면 뛰어난 건물도 교회야.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고증 양식을 만들었는데 그만큼 시민층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화려한 교회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양식의 특징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죠. 하나가 천탑이야. 천탑은 신앙신의 상징이죠. 하나님과 같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나는 게 뽀족뽀족한 천탑 양식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보면 지붕이 하중이 얇기 때문에 무겁지 않기 때문에 벽 또한 뭐 어떻게 돼요?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창을 많이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밝죠. 보시면.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이게 뭐냐면 스테인드 글라스야. 여기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는 뭐냐면 지금 이제 유리창 보면 판율이라고 하고 딱 이렇게 네모지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판율이는 못 만들었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그 유리를 조각조각에 붙여갖고 만들었거든요. 그냥 멋대로 붙이면 멋이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모자이크식으로 해서 그려가면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색채 유리창이라서 스테인드 글래스인데 이게 이제 햇빛을 받으면 그 밑바닥에 이의 모습이 그저 딱 비춰져. 그러면 주로 무슨 모습을 이렇게
그렸냐면 그 유리창에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 그 당시에는 그 성경책에 라틴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읽지 못해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책에 얘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잘 설명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뭐냐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면 그게 뭐야 효과가 만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뛰어난 업적을 많이 했더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교육 효과도 있어요, 나름대로. 자, 그리고 경건한 밝은 분위기. 왜냐면 여기 들어가면 이제 뭐냐면 좀 예전 좀 어둠통통한 게 아니라 사람들 분위기가 좋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성당이 뭐냐? 프랑스의 노트란드 성당, 샹드니 성당, 샤르트, 렌스, 아이망 등등등 있는데 그냥 안타깝게 이게 예전에 노트란드인가요? 그게 불타 없어졌죠 지금. 예, 그래가지고 하이 어떤 미친놈들이 하여튼 되게 많아. 미친놈인가 하여튼 그때 뭐 사제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시어머니 나왔던 것이 이런 성당들의 종류들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애워두세요. 예, 요즘에 노트란드가 불타 없었기 때문에 한번 나올 수가 있어 또 기념한다고 고딩 양식의 특징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뭐예요? 명동성당이 대표적인 고딩 양식의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아까 천탑의 의미는 그 신의 세계를 지향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건축 양식을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서양사 개론에서. 자, 교회 건축은 대체 10세기 때 성립된 누마네스크 양식과 11세기 이후에 성립된 고딩 양식으로 구분된다. 자, 누마네스크 양식은 중세 초기의 문화가 노마적 요소와 간직한 채 여러 이질적 요소가 잡다하게 이제 혼합되어 있던 문화 형성기의 산물이다. 평문도는 그 앞에 있었던 로마 장방형의 바실리카식부터 라틴 십자가형으로 바뀌었고, 청정원 돌로 교차 구동으로 이제로 무거운 천장을 뒷받침 위해서 두꺼운 벽이 필요했으며, 창문도 클 수가 없었다. 내부의 열주는 둥근 아치로 연결됐고, 교차 구역과 창문의 상부도 원형이었다. 이 원형 아치가 누마나스크 양식의 특징이며, 건물 전체가 이제 무겁고 내부는 어둠컴컴한 칙칙한 인상을 준다. 자, 누마네스크 양식은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유럽의 다른 지역에 번졌고 알프스 북쪽의 고딩 양식으로 발전한 후에도 이탈리아의 누마네스크 양식의 정통이 유지되었다. 자, 누마네스크 양식이 민족 이동의 혼란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가덕의 양식인데 비해서 11세기 때 북부 프랑스 시작해서 전 유럽으로 전파된 고딩 양식은 중세 독자적인 기독교 예술을 대표하는 교회 건축이었다. 그것은 봉건사회가 안정되고 교회의 세계 지배가 확립된 중세 성기의 대표적인 번성기 때의 그 예술의 표현이며 도시의 발달과 시민층 경제력과 자부심의 배경이 되었다. 자, 그 양식 특징들이 쭉 나와 있죠. 거기에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아까 첨도 양식 있죠. 그래서 뾰족한 그런 천탑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생유력 그림 이런 것들이 스테인레드 그레스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신의 세계에 동경하는 중세인의 열렬한 신앙과 종교적인 갈망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높게 만들어진 그 창문의 생유리는 교회 내부를 신비롭게 물들이고 모든 선이 모아 수직으로 높이 정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모든 지상의 노력이 신의 세계로 지향한 점을 중세대 그대의 모습이었다. 그 의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있어요. 뭐 노틀런당, 샤르트, 렌스, 아미앙, 웨스트민스턴, 솔즈베리, 페런 이렇게 있는데 한 두세 가지 좀 외워두세요. 뭐 쓰라고 나올 수는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끝나고 이제 뭐냐면 이제 근대로 넘어갈게요. 근대로 예 근대사회로 넘어갈게요. 자 껐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